당신에게 지혜를 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속시원 인문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도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야 누군가 알아챌까? 아니면 한참 후에야 요즘 소식이 없네 하고 그제야 알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봅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나? 하지만 화면은 조용합니다. 스팸 문자 몇 개, 광고 알림 몇 개. 그게 전부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게 된 게. 예전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사람들이 찾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처럼 가까워지면 서로를 찔러 상처를 낸다. 우리는 평생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혼자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3일째 그대로입니다. 아무도 전화를 안 하니까요. 충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예전엔 이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렸는데 지금은 들고 다닐 이유조차 없어졌습니다. 저녁 6시 제일 외로운 시간입니다. 밥을 차려놓고 혼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혼자 먹는 게.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전엔 설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두렵습니다. 모였다가 헤어지는 게 더 외로우니까. 아들이 전화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애들이 학원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딸도 연락합니다. 엄마, 남편 부모님 먼저 가야 해. 다음에 갈게요. 다음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은 더 조용해집니다. 거울을 봅니다.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거울 속 내가 낯설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이렇게 늙어버린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친구 전화번호를 봅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끕니다. 먼저 전화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필요해서 전화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참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너무 까다로웠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롭습니다. 견딜 수 없이 외롭습니다. 은퇴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그날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30년, 40년을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는 뭐지? 처음 몇 달은 전 직장 사람들이 연락했습니다. 형님 밥 한번 먹어요. 선배님 골프 치러 가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나고 끝입니다. 그 이후론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회사 소식, 인사 이동, 누가 승진했다더라. 나는 그 대화를 읽기만 합니다.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 세계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셨네.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6개월을 투병하고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 나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집에 돌아와 아내가 앉던 자리를 봅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비어 있을 겁니다. 저녁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혼자 우는 소리가 집 안에 울립니다.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 그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롭다. 친구가 말합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전화를 끊고 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들한테는 말 못합니다. 아버지 친구들 만나세요. 취미생활 하세요. 그런 말만 돌아올 게 뻔하니까. 그들은 모릅니다. 친구를 만나도 외롭고, 취미를 해도 외롭고, 혼자 집에 있어도 외롭고, 어디를 가도, 뭘 해도 외롭다는 걸. 슈퍼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1인분씩 담습니다. 채소도 조금, 과일도 조금, 고기도 조금, 계산하면서 주인이 봅니다. 혼자 사세요? 응.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립니다. 혼자 삽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삽니다. 병원에 갑니다. 보호자 있으세요? 의사가 묻습니다.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호자한테 설명드려야 하는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죽을 병에 걸려도 나 혼자 그 결과를 들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10년? 20년?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눈물이 납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밤 우는지. 쇼펜하우어 1788년생, 그는 7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72년 내내 혼자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어머니는 사교계의 꽃이었습니다.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아들 쇼펜하우어는 그런 자리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피상적이다. 진실한 관계는 없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둡게 사느냐?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느냐? 모자는 자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를 끊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어머니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산책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7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한 철학자, 사람을 싫어하는 남자. 하지만 그는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이름은 아트만. 그 개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대할수록 실망한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만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의 철학은 그의 인생에서 나왔습니다. 외로움, 배신, 실망. 그는 그 모든 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덧 없는지. 하지만 그는 또 말했습니다. 고독은 천재의 몫이다. 혼자 있어야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혼자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다고. 그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혼자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아무도 없이 그가 원했던 대로. 친구 목록을 봅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 2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 공통분모가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같이 할 게 많았습니다.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은퇴하면 일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그 이야기도 끝납니다. 남는 건 건강 얘기, 병원 얘기, 그것뿐입니다. 그걸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연락합니다. 도움 받을 게 있을 때, 부탁할 게 있을 때.
그때만 전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우리는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시켜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부모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도 부모님한테 소홀했습니다. 바빴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 안 하는 게 섭섭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기 삶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끔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 얘기만 반복하고 추억만 꺼내고 그러다 헤어집니다. 다음에 또 보자. 하지만 그 다음은 몇 개월 후입니다. 아니, 몇 년 후일 수도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그 사이에 잠깐 누군가와 함께할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우정도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나이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화하고 웃어주고 관심 보이고 다 힘듭니다. 그 힘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원치 않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이 내 것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빠였고, 배우자였고,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퇴한 직장인, 늙은 부모, 필요 없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입니다. 내가 바랐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안아주길 바랐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걱정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외로워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삶이 바빠서 나한테는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나는 평생 내 것을 다 줬는데, 시간도, 돈도, 건강도, 청춘도 다 주고 다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이 외로움뿐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베풀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맞았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이
나는 너무 많이 기대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사람들도 잘해줄 거라고. 내가 희생하면 누군가 알아줄 거라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흐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죽는 날까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바랐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버려라.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화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억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조금 편해집니다. 상처도 덜 받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아봤자 나만 더 초라해집니다. 가는 사람은 보내세요. 그리고 돌아보지 마세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혼자 깨어나는 것도 다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집니다. 혼자서도 웃을 수 있고, 혼자서도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서도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가까워지면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남을 위한 시간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혼자라는 게 벌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게 이 나이의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몫이다. 우리가 혼자가 된 건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도 됩니다. 고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진짜 나. 이제 그 나를 만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롭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자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
나로 서는 자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옆에 없어도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외로움을 통과하면 당신은 더 강해질 겁니다.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버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이 나이에 우리가 얻는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을 혼자 살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남겼고 그 철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은 아니어도 우리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오늘 밤도 당신은 혼자 누워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하실 겁니다. 내일도 이렇게 혼자일까? 다음 주도 이럴까? 내년도 이럴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외로움을 견디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혼자라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건 강한 겁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밤도 지나갈 겁니다. 이 외로움도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혼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여야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오늘도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잘 살아갈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오늘 밤 평안하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날이 올 겁니다. 당신 곁에 아무도 없어도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과 감동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속시원 인문학이 지혜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보내주세요. 오늘 밤 조금 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